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타뉴스 뉴스픽 아나운서 김수정입니다. 세계는 또다시 BTS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신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유튜브 뮤직비디오 사상 최단 시간에 1억 뷰를 돌파했는데요. 작은 시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조회수에서 2시간 52분 만에 1000만 뷰, 5시간 2분 만에 2000만 뷰를 각각 돌파해 한국 가수 최단 시간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가 14일 발표한 차트에 따르면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글로벌 탑 203위를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4월 12일자 차트에서 기록한 4위에서 한 단계 오른 순위로 한국 가수 최고 공식 기록인데요. 4월 12일과 13일 미국 빌보드와 포브스, 헤드라인 플래닛 등 현지 매체에서도 방탄소년단이 아시아 가수 최초로 스포티파이에서 50억 회의 스트리밍을 돌파했다. 다시 한번 그들은 자신만의 리그에 있는 것을 증명했다고 극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3일 미국 NBC 방송의 SNL에서 무대를 전 세계 최초 공개했는데요. 이날 호스트로 함께 출연한 배우 엠마 스톤이 방탄소년단의 무대를 소개하며 팬임을 자처했고, 방탄소년단은 SNL 밴드의 연주에 맞추어 여유로운 퍼포먼스와 완벽한 라이브를 선보여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분당 차 여성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병원 의사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의사들이 증거인멸을 하고 사후에 진단서를 허위 발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해당 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데요. 이와 함께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원장 등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한 상태며, 이들 외에도 수사 선상에 오른 병원 관계자는 총 9명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는 2016년 8월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숨졌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사망 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고,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 또한 부모에게 숨긴 것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약 7개월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수차례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의료 감정을 진행해 왔으며, 사망 원인으로 아이의 뇌 초음파 사진상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을 사실상 숨긴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로버트 할리, 황하나 등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적발량 및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2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필로폰, 코카인, 헤로인, 대마 등 마약류 적발량이 약 6배 늘어났으며 적발 건수도 2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관세청은 각각 2014년 71.6kg, 2015년 91.5kg, 2016년 50kg, 2017년 69kg, 2018년 426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회 투여량을 0.03g으로 계산했을 때 2018년 적발된 것만 하더라도 1,420만여 명이 투약 가능한 양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전체 마약 적발량의 52%에 달하는 필로폰의 경우 지난해 223kg이 적발돼 5년 전과 비교할 때 중량은 4배, 건수는 2배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빅뱅탑, 한국교육방송 이사장의 장남 등이 투약과 밀수로 논란이 된 대마는 최근 5년간 중량은 17배 이상 증가했으며 건수는 3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지난해 미국, 캐나다 등에서 기호용 대마가 합법함에 따라 유학생, 교민 등을 통해 특송화물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최근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사태를 비롯해 여성 성폭행 등 마약 범죄가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다양한 경로로 반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입 경로 및 적출국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관세청뿐만 아니라 검경,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적 차원의 합동단속과 공동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BMW 코리아가 8년 만에 풀체인지 모델로 돌아온 7세대 뉴 3 시리즈를 본격 출시하며 위상 회복에 나섭니다. BMW 코리아는 2019 서울 모터쇼에서 뉴 3 시리즈를 공개한 데 이어 지난 10일, 11일에는 미디어 시승 행사와 함께 코엑스 광장에 3층 높이의 뉴 3 시리즈 체험관 드라이빙 큐브를 설치하며 뉴 3 시리즈에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잇따른 화재와 리콜 사태를 딛고 작년 6월 미니 JCW 이후 10개월 만에 공식 행사로 본격적인 부활을 예고하는 의미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3 시리즈는 1975년 출시 이후 전 세계에서 1,550만 대 이상 판매된 BMW의 가장 성공적인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이자 베스트셀링 모델인데요. BMW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가 적용된 이번 7세대 3 시리즈는 전장, 전폭, 휠베이스가 늘어나며 기존 차체 대비 크기가 커졌고 또 50대 50의 이상적인 무게 배분과 함께 이전 모델 대비 무게를 최대 55kg 줄이고 또 무게도 10mm 낮추는 등 주행 성능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BMW 뉴 3 시리즈는 디젤 모델 320D와 가솔린 모델 330i 두 가지 라인업으로 선보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3리터 6기통 가솔린 엔진을 얹은 3 시리즈 최초의 M 퍼포먼스 세단인 M340i도 국내 시장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15일 채권단의 자금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의 매각을 확약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룹 핵심 자산인 아시아나항공을 팔아 금호고속과 금호산업 등을 살리고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아시아나항공은 포기하게 되는 것인데요. 금호산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 수정안을 마련하고 이번 주 초 이사회에서 의결할 전망입니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33.47%를 가진 최대 주주이고 금호산업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최대 주주인 금호고속이 45.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호아시아나는 지난 10일 채권단에 박삼구 전 회장의 영구 퇴진, 박 전 회장 일가의 금호고속 지분의 담보 설정,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매각 등을 조건으로 5천억 원의 자금 수여를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채권단은 이튿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미흡하다며 금호아시아나의 자구계획을 거부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오너 일가가 금호아시아나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권단의 대출금만 4천억 원, 시장성 채무까지 합치면 올해 1조 3천억 원을 금호아시아나가 자력으로 마련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박 전 회장 일가의 사재 출연이나 보유지분 매각을 통한 유상증자도 한계가 있다는 게 정설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 전 회장이 금호고속에서 금호산업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으로 수직 계열화해 지배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매각이 확정되면 금호산업의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팔게 됩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지난 주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지분 매각을 포함한 수정자구안을 이번 주 초 제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MOU가 체결되는 대로 구체적인 자금 지원을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베타뉴스 김수정이었습니다.